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6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고3 또는 N수생 수험생 생활이 한 딱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1월부터 공부했다고 치면 그렇다는 거죠. 1월부터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5개월 남짓 공부했죠. 앞으로도 한 5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딱 분수령을 넘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딱 절반이 넘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을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잘 계획을 세우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언제는 수시, 정시 어떻게 원서를 넣을 것인가 하는 이런 입시 전략도 잘 세워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수시도 놓고 정시도 놓고 수시 되면 가고 안 되면 정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에도 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듯이 입시에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 합격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온라인 수시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우리가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원서는 9월에 쓰겠지만 6월 달에 수시와 정시에 대한 기본 전략을 세워놔야 돼요. 9월에 원서 쓸 때 세우면 이미 늦죠. 따라서 지금 바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 수시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시뿐이 아니죠.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입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세 가지 환상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특히 고3들은 더 그런데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고3들과 고3들의 학부모님들이 이 입시에 관해서 잘못된 환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린다는 환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리지 함께 안 노리나? 아닙니다. 함께 노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다. 아니, 좀 황당하네. 예. 팩트인 것 같은데, 사실인 것 같은데 김찬희는 환상이라 그러네. 예, 차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뭘까요? 정말 좀 끔찍한 환상이네요. 예, 수능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수능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가 환상이라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5개월 남짓을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죠. 앞으로 5개월 남짓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문제는 100분위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거죠. 차이점 아시죠? 네, 지금 82점 하던 게 92점 됩니다. 근데 그 지금의 82점과 나중에 11월에 92점에 100분위가 같더라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부터는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특히 원서 쓰고 나면 수시 이후는 다 또 정시 공부는 다 해요. 수능 공부는. 수시를 썼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실력은 올라가는데 상대 석차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나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세 가지를 나열해 드렸으니까 각각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이게 왜 환상인지, 환상을 깨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걸 하나씩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린다. 사람들이 왜 함께 노리나 하면 말이죠. 요것 때문이죠. 산수 때문입니다. 9가 6보다 크고 6이 3보다 크다는 너무나 자명한 산수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리는 길을 잘못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 3개만 쓰자니까 6개가 아깝죠. 수시 6개를 쓴다면 당연히 수시 떨어지면 정시 해야지 하니까 6 플러스 3, 9개의 원서를 쓴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9개가 마치 나에게 뭔가를 시도하는 9번 주어지는 공평한 기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9번의 시험을 봤는데, 또 9번의 원서를 했는데 내가
아주 출중한 역량을 갖고 있어.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나는 학생부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해도 전교 1등이고 뭐 그런 사람이야.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안 보시겠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역량을 배분해서 자기가 가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자기의 한정된 자원을 분산을 해서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9개 각각의 승리 확률이 떨어진다. 이해 가세요? 만약에 내가 3개를 집중해서 그 3개를 집중한 곳의 확률을 평소에 10%였다가 50%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내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9개의 욕심을 부려서 각각에 투자했는데 역량 분산으로 각각의 역량을 못 올렸어. 학생부도 신통치 않고 논술도 신통치 않고 수능도 신통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확률이 10%야. 그럼 9번 한다고 아까 3번보다 확률이 높나요? 안 높죠. 그렇게 해서 9개 다 떨어진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수시에 투자하면서 수능 점수가 올라갈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수능은 정시 올인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세계다. 아예 다 포기했어. 정시만 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누구? 그래, 수생. 논술도 안 해. 물론 논술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논술도 안 하고 정시에만 올인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걸려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수능만 하는데 방과후 활동하고 독서하고 동아리 활동 마무리하고 테드 시청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저녁에 밤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논술도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수능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상하잖아. 그거는 물리학 법칙에 도전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어차피 선생님 저는 논술 대비인데요. 논술 대비를 하려면 수능 최저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는 수능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하는 거고요. 정시 대비를 위해서 수능 공부하는 것은 질이 다른 겁니다. 왜 질이 다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어요. 특정 학교에. 통과했어. 그런데 논술을 잘 못 써서 다 떨어졌어. 그랬을 때 그 통과한 수능 최저 점수로 정시에 갔어. 그럼 그 정시에서 원래 넣었던 그 논술 학교를 합격할 수 있나요? 네, 절대 없죠. 예. 수능 최저 기준은 그 학교, 그 학과의 정시 통과 점수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따라서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한 점수로는 절대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거꾸로 봅시다. 내가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해서 논술형 수시 또는 정시의 최고 학교에 어디에 썼는데, 아니 정시가 아니고 수시 학생부 종합에 어떤 학교 썼는데 수능 최저가 아예 안 돼버렸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수시를 불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 왜 수능 최저가 안 됐죠? 네, 수능 최저 대비를 정시 대비하듯이 잘못했기 때문이지. 수능 최저에 통과 못했다는 것은 2과목 2등급, 뭐 3과목 2등급 이걸 못 채웠다는 거죠. 2과목 2등급이었으면 어떤 2과목을 정해서 가장 자신 있는 2과목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했어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수능 최저 못 채웠어? 그래, 정시 공부하듯이 4개 영역에 자기 역량을 분산했으니까 결국 2개 일을 못 채운 거 아니야. 수능 최저 대비와 정시 대비의 수능 학습법은 완전 달라요. 채웠을 때건 못 채웠을 때건 다 마찬가지다. 채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2개 영역 또는 3개 영역에 집중해줘야 돼요. 또 정시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수능 최저 대비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 따라서 수능 최저 채우면서 수능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정시 대비한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건 정시 대비가 아니에요. 따라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낮은 승률의 9를 만들지 말고 높은 승률의 6, 높은 승률의 3 이걸 만드는 걸 지금부터 세워보자. 즉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시, 정시를 함께하면 안 되고 수시 6 혹은 정시 3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 3을 선택했다고 내가 9개 선택한 사람보다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그 9개 하는 애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 점을 확신하고요.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갑시다. 자,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다.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환상 그래도 저도 이해가요. 저도 그렇게 원래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정시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수시 포기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두 번째 얘기는 진짜 저는 공감이 안 갑니다. 저도 좀 공감이 안 가네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왜냐하면 상위권 19대학, 보통 인기 있는 서울권 중심으로 한 이 19개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을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수시가 71.8%, 정시가 28.2%. 수시가 더 많은데 김찬이고 이상한 사람이네. 수시가 정시보다 적다고 하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수시는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가 정시보다 많다는 생각이 환상인 겁니다.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정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사회배려나 무슨 농어촌 전형 같은 특별 전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정시 일반 전형은 보통 전형이 한 개죠. 정시는 정시가 전형 종류가 한 개다 이거야. 근데 수시는 전형 종류가 너댓 개가 되죠. 종류로 보더라도 실제 뽑는 건 더 많을 수도 있죠. 유형 종류만 너댓 개가 된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사회배려, 사회기업. 최소한 5개 종류들은 다 갖고 있더군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이죠? 학생부형 준비하는 사람이 논술이랑 같이 할 수 있냐? 대부분 못합니다. 학생부 교과형과 종합형은 병행이 왜 어렵냐? 원래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종류가 다른 거죠. 교과는 내신 따기 쉬운 곳에 있는 학생의 우수한 잠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교과고, 학생부 종합은 좋은 환경에서 자기 공부 역량을 학교에서 강화해 왔다는 학생, 내신이 좀 어렵더라도 학교 활동이 풍성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보통 공존이 힘들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내가 전교 1등이야. 나는 교과도 1등이고 종합도 1등이야. 이런 전교 최상위권의 경우에나 교과 종합을 같이 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기자 논술형 같이 하는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보통 특목고에서 많이 특기자형을 하죠. 따라서 특기자형은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럼 특기자형을 연세대는 22%를 뽑아. 근데 특기자형을 연대가 22% 뽑는다는 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럼 그거를 더해서 70%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시를 71% 뽑는다면 대학은 수시로 학생을 그만큼 뽑겠다라고 선언한 거지만 그건 대학의 입장이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71.8이라는 수치는 무의미한 수치라고. 왜?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요. 내가 시도하는, 내가 지원하는 그 수시 전형만 수시 퍼센티지다 이거야. 내가 학생부 교과를 하고 있잖아. 그럼 학생부 교과만 수시야. 내가 학생부 종합을 하고 있잖아. 학생부 종합만 수시라고. 논술을 하고 있으면 논술의 퍼센티지만 수시 전체의 퍼센티지야. 특목고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서 특기자와 학종을 같이 하는 학생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예외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수시만이 수시의 전체 퍼센티지이므로 수시 5가지 유형을 다 더해서 심지어 자기는 지원도 못하는 사회배려, 사회기업, 예체능까지 다 더해갖고 난 70%야 이런 환상에 빠져 있으면 너무 수시를 과대평가하고 정시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수시하지 말고 정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 전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 감각 있는 인식을 가져줘야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가 6개인데 무조건 수시로 돼야 돼. 이런 생각은 없다 이가. 내가 수시 6개가 적합하고 유리하다면 그거에 매진하는 거지. 알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 중요한 학교 2개만 봅시다. 일단 서울대. 서울대야말로 수시가 진짜 정시보다 많은 학교죠. 왜? 수시가 한 종류야.
물론 2개 전형이 있지만 뭐 기획인원까지 하면 3개, 기획인원까지 하면 3개 전형이 있지만 어쨌건 3개 전형이 다 학생부 종합이니까. 어쨌건 학생부 종합형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수시가 정시보다 많은 학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은 정말 수시가 정시보다 많은 학교죠.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2번째 인기 있는 학교만 해도 그렇지가 않다. 연세대가 학생들한테 2번째로 인기 있는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는 학생부 교과가 없고요. 잘 보시면 수시가 매우 많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도 제가 한번 분할해 봤습니다. 왜? 예체능하고 저거는 공존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사람의 경우 아까 특목고 상위권 학생에서 이걸 같이 지원하는 학생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한꺼번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각 하나하나만 지원하게 돼 있지. 연세대 입장에선 5개 쓸 수 있어요, 수시를. 연세대는 한 학생이 자 종합 중에 하나를 쓰고 또 종합 하나 더 쓰고 논술 쓰고 특기자 쓰고 배려 쓰고 너는 연세대 수시 5장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전형에 나와 있어. 그거는 연세대 얘기고 실제 그 5개를 쓰는 애는 누가 있냐고. 없어요. 한 명도 없어. 3개 쓰는 애들도 정말 손으로 꼽을 거야. 2개 쓰는 애는 좀 있겠죠. 주로는 다 1개밖에 쓸 능력이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수시가 70, 정시가 30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하나의 전형과 정시를 비교한다면 연세들은 뭐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정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떤 수험생들을 봤는데 어디 가고 싶냐 하니까 정시 가고 싶대. 정시 가고 싶다는데 정시가 연대 가고 싶대. 왜? 연대 가고 싶대. 그래서 뭘 준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학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예. 연대 학종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서울대 학종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적게 뽑아. 예. 그리고 내신을 굉장히 세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 학종 붙고 연대 학종 떨어진 애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연대를 가려면 오히려 정시가 넓은 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까지 왜 수시가 정시보다 많지 않은가 첫 번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수시는 여러 가지니까. 2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연대가 정시가 더 확률이 높은 거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2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수시 2월에서 정시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시에서 기본적으로 추합을 하죠. 최초 합격한 다음에 추합을 합니다. 추합을 7일 정도 실시합니다. 작년 6일, 올해는 7일이죠. 7일 실시해도 다 못 채우게 돼 있죠. 왜? 수시 합격 2회, 3회, 4회가 연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에 발생하죠. 의대, 치대, 서울대, 한의대, 수의대 막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추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연세대 입장에서는 계속 등록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계속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한 학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정시로 2월 되게 돼 있죠. 이 연세대는 정시 2월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보통 어떤 사람들 말이죠. 통계치를 말할 때 자기의 논지의 이로운 자기의 주장과 부합되는 통계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네. 공정하려면 5개년치 정도면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개년치를 다 가져왔습니다. 네, 2014학년도 10.3%가 늘었습니다. 정시가. 10.3% 포인트죠, 정확히 말하면. 네, 퍼센티지 포인트가 넣었습니다. 와, 정시가 30이 아니고 40이 됐네요. 15학년도는 좀 줄었어요. 6.7% 증가했습니다. 16학년도는요. 9.9% 증가했습니다. 예. 2017학년도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3% 증가했습니다. 예. 마지막 작년 2018학년도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9.7인가요? 네. 8.7이네요. 8.7%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9% 정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아까 봤던 29도 사실상 38 또는 39 언저리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정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티지가 늘어난다. 학교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3%, 많으면 10% 이상씩 2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시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들으면 수시에 대해서 거의 막막했던 학생들이 뭔가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수시가 안 됐다고
하늘이 무너졌던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또 수시로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연세대만 보지 말고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 조금 상위권 학교들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쫙 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죠. 이 각각의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희대는 종합이 제일 많습니다. 정시가 늘어도 종합이 더 많습니다. 정시는 경희대는 10%까지 안 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희대는 종합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구나. 경희대 가려면 종합을 하려는 내 전략이 크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외대는 종합은 24%, 정시는 34%니까 정시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왜? 이건 늘어날 테니까 40이 넘어갈 텐데 종합은 못 뽑는 까지 합치면 거의 2배 가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종합은 다 못하고 수시 2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거 보면 시립대도 정시가 더 많고 건대는 종합이 많고 홍익대하고 숙명대는 정시가 더 많으니까 뭐 서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좀 봐야겠죠. 19개 대학을 봤을 때 71, 20 몇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수시 또는 정시가 몇 프로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요 방송과 함께 제공되는 자료집이 있죠. 자료집. 완전히 모든 걸 다 드리는 자료입니다. 감추는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한 30 몇 개, 40 몇 개 인서울 근처의 대학들은 다 이 퍼센테이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망하는 대학의 범위를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각 전형의 퍼센테이지를 오늘 확인해 보세요. 됐죠? 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수능 점수가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원점수는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지 않는다? 100분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네, 그 얘기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 이건 이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시험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친 게 지금 3월달, 4월달 학력평가 친 거하고 6월달 모의평가만 쳐봐도 느낌이 다르죠. 문제의 수준이 다릅니다. 겉보기의 유형만 비슷하지 문제 수준이 달라요. 수능은요 또 다릅니다. 왜냐면 모의평가인 6월, 9월은 수능의 예비평가잖아요. 훨씬 공력을 덜 들여서 만들거든요. 왜? 6월, 9월 멋지게 만들면 뭐 할 거야 그 교수 입장에서. 그렇죠? 출제위원 입장에서. 11월을 잘 만들어야 영원히 역사에 남잖아. 6월, 9월은 수험생의 역사에 남지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남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충 3월, 4월 공부하던 그런 방법 갖고는 쉽게 내기 어려웠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생활에 사이클이 주는 부담. 고3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얘기해 보는데요. 수능 올인하겠다. 정시 올인하겠다. 2학년 겨울방학인 12월에 이미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결심을 딱 했어. 3학년에 딱 들어갔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3학년 내신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거야. 나 정시 올인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애가 왜 내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착한 학생일수록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는 게 뭔가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무의식적 심리가 작용을 해요. 학교 행사 있어. 나만 쌩까고 안 하기가 힘들어. 사람이란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놓고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내신 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수능 공부해야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자기를 발견하기 쉬워요. 그게 학교 생활을 하는 고3 학생들의 사이클이 주는 부담이에요. 그에 반해서 N수생은 아무 생각이 없죠. 왜? 학교 교과 과정이나 학교 행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학원이 주는 스케줄대로 쫙 가면 되잖아요. 그냥 출근했다. 아무 생각 없이 퇴근했다. N수생의 어려움은 전혀 다른 데 있죠. 자신의 자유시간이 있다는 거 있죠. 여기 자유시간. 이 자유시간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성적이 잘 안 오르게 될 수가 있죠. 특히 지금 6월 조심하셔야 돼요. N수생들은. 6월에
나름대로 성적이 나왔을 거야. 왜? 2월, 3월, 4월, 5월 4개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러면서 자만하게 돼. 아, 이제 좀 됐네. 그러면서 7월, 8월 날도 더운데 공부도 좀 다 한 것 같고 친구들이 꼬시죠. 네, 좀 놀러 갔다 오자 라든가 또는 뭐 10시에 끝나고 나서 근처에 있는 데서 딱 들려서 또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N수생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 각도가 다르니까 여기를 얼마나 돌파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겠죠. 자, 근데 3번에 수능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환상이란 말은 제가 볼 때 좀 과한 면이 있어. 왜? 실제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도 안 올라간다면 그것도 좀 한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실제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어떤 학생이 100분위가 더 올라가는가 보면 말이죠. 자기의 어떤 인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중학교 때 성적과 고1, 2학년 때의 삶을 반추해보라. 그래 좋아하는 말이에요. 반추. 원래 소가 씹었다가 다시 입으로 오물오물해서 다시 위로 보내면서 하는 이 반추 위하는 이 반추죠. 곱씹어보는 거.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이 너무나 못 봤어. 모의고사 너무너무 못했어. 생각해보니까 공부 너무 안 했어.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왜? 고1, 2 때 공부를 하기 싫을 만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죠. 뭐 집안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집안 환경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내 중학교 때 시절을 보니까 나도 중학교 때 좀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런 학생들의 경우 갑자기 지금 6월이라 하더라도 맘먹고 다시 열심히 할 때 성적이 기적처럼 오르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 중학교 때 나름 공부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요.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머리만 있으면 좀 하면 나오잖아요. 즉 시험에 적응력이 높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1, 2 때 안 한 것뿐이죠. 즉 잠재력과 자신의 실제 도달할 수 있는 결과 사이에 갭이 가장 큰 상태라는 거죠. 사실 100분이 92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분이 77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의 경우는 지금부터 매진해도요. 100분이 많이 올립니다. 막 제끼는 거죠. 왜? 안 해왔으니까. 근데 거꾸로 나 정말 고1 때 죽으라고 했어. 죽으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올라.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도 나 별로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진짜 내 이 성적을 지키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왜? 그런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앞에 얘기한 사람 치고 올라오는데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선박한 겁니다. 따라서 더 오르지 않는다는 현실성을 가지고 정시를 내다봐야 돼. 제 얘기는 정시도 너무 환상에 빠지면 안 돼. 정시 올인한다는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많아. 뭐 수시 안 되니까 정시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정시 절대 안 돼. 차라리 수시하고 있는 게 나아. 그 보잘것없는 내신 갖고 학종 가는 게 차라리 나아. 정시 올인한다고 학교 생활 사이클에 부담 느끼면서 애들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실제 공부도 안 하고 한마디로 내신은 8번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뭐 하여튼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계속된 전쟁이잖아. 수능은 저 멀리 11월의 전쟁이 있잖아. 그냥 지금 싸우기 싫으니까 싸움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 정시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봐갖고는 절대 정시에서 좋은 결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정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3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1, 2, 3, 3개 얘기했는데 좀 공정하게 얘기한 것 같죠? 수시만 하라, 정시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잘못된 전략을 성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